여기는 이제 라운지 Y라고요. 저희가 이제 라운지 X, Y 두 공간을 무인 형태의 리테일로 운영을 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 정도 되면은 여기가 교보문고랑 같이 콜라보를 해서 교보 문화공간으로 바뀌고요. 24시간 이제 운영이 되는데 여기 이제 굉장히 많은 IoT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움직임이나 이제 사람의 여부, 그리고 이제 온습도 조절, 그러니까 로봇의 존재 의무 이런 것들이 이제 통합적으로 돌아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목도부터 저희 다층의 이송까지 이 건물 전체를 로봇화하는 로봇 빌딩 사업을 또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저희가 소개를 드리면서 하나씩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는 이제 카이스트에서 HCI 전공을 했었었고요. AI 관련된 스타트업이라는 플런티라고 하는 회사를 2016년도 창업을 해서 이제 운 좋게 삼성전자에 매각을 한번 했었었고요. 그때는 이제 챗봇 스타트업이었어요. 그래서 엔티티를 이제 익스트랙션 시켜가지고 의도를 파악하고 그 정도의 대화 내용을 기반으로 챗봇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만들었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퓨처플레이라고 하는 기술 기반 스타트업 투자 회사를 이제 유중희 박사, 한재성 박사랑 공동 창업을 해서 한 2년 정도 계속 투자를 해보다가 앞으로 이제 로봇이라는 새로운 테마가 이제 포스트 모바일 폰 시대에 굉장히 커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감하게 이제 로봇 스타트업을 이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반 정도는 후회하고 있고요. 반 정도는 즐겁게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두 회사로 나눠져 있어요. XYZ가 모회사고요. 주로 로봇에 대한 지능을 궁극적으로는 아카이빙 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고, 로봇을 이제 서비스 형태로 만들어서 공장에 쓰이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 쓰일 수 있는 그런 서비스 로봇을 발명하고 적용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 재밌는 거는 이제 많은 로봇 회사들이 아직 돈을 못 벌고 있어요. 그 이유가 로봇만 팔고 끝나거든요. 근데 저희 비즈니스 모델을 로봇을 팔고 리커링 레비뉴를 낼 수 있게끔 세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음료 관련된 로봇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서울 시청에도 저희 로봇이 있고 현대자동차 사업에도 저희 로봇이 들어가 있는데 그 로봇을 서울시청과 현대자동차한테 팔고 그 다음에 운영 대행과 식자재 공급을 해주면서 매달 또 리커링 레비뉴를 받는 구조로 이 로봇에 많은 이제 캐펙스 자원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 좀 해칭하는 구조로 비행을 짜서 이제 작년 4분기부터는 이제 흑자 전환이 돼서 이제 로봇 회사로는 드물게 흑자 나온 만큼 개발자 뽑아서 AI에 투자하고 로봇 한 대 팔고 또 뽑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조금씩 이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회사가 이제 라운지X라고 하는 브랜드고요. 이제 F&B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로봇을 만들면 그거를 도입해서 이제 무인이나 혹은 이제 사람이 좀 덜 이제 활용되더라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제주도에도 매장이 있고 IFC몰에도 있으니까 지나가다가 저희 매장 보시면은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이제 이 리테일 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 건물 전체의 로봇을 적용시켜서 로봇으로 어그먼테이션을 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파이널리는 이제 문을 따고 들어가서 집안에서 사용자와 함께 교감하는 그런 형태의 궁극적인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곧 휴머노이드 이제 폼팩터가 되겠죠. 저희도 조금씩 이제 세미 휴머노이드 같은 폼팩터들을 이제 R&D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이제 프로덕이 이제 로봇을 가지고 식음료 자동화 로봇이고요. 바리스 브루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마 오늘 한 잔씩 드셨을 것 같은데 이런 식의 로봇을 저희가 이제 판매를 하고 이 로봇을 기반으로 사용자한테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컨셉이고요. 요거는 용인에 저희가 학원에 8대를 납품했던 거예요. 거의 한 8억 정도 매출이 생겼는데 한 5,000명 학생들이 여기서 재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면서 카페인을 섭취하면서 저희한테는 매출을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의 이제 비즈니스로 저희가 만들었고요. 여기 이제 매장은 저희가 첫 매장입니다. 1호점으로 로봇을 가지고 사용자들한테 이제 커피를 제공을 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괜찮아서 요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해야겠다라고 해서 지금은 3호점까지 열렸고요. 다음 달에는 2개 지점을 더 오픈될 예정입니다. 요거는 저희 사업이라기보다는 이제 자회사에서 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하는 거는 이런 식의 멀티 스레딩이 기본이고요. 그래서 커피 받으면서 다음 커피를 잡고
주문 받으면서 음악도 틀고 이런 거 가장 간단한 거죠. 이런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잔다 한 30초 정도에 가져갈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 바리스타 3.5명 정도의 역할을 로봇이 해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더라도 문제 없이 로봇이 이제 가져다 주고요. 저 픽업존이라고 하는 데가 로봇과 사용자가 같이 교감할 수 있는 영역이다 보니까 지능 없이는 이제 에러가 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핸드오버를 한다든지 어떤 물체가 있을 때 그 물체를 피해서 먹는다든지 하는 그런 일종의 지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이제 AI들이 이제 활발하게 쓰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봇 빌딩 같은 경우는 요런 저희 스토리지라고 하는 식음료 배달 로봇이고요. 저희 아까 로봇이 식음료 같은 거를 이제 담아가지고 엘리베이터랑 통신을 해서 저희 7층 전체를 쓰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자리까지 가져다 주는 그런 서비스를 지금 실증을 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이게 사업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갖고 있는 뭐 상장사나 그런 기업들한테 이제 로봇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줘서 로봇 빌딩화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상용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밌는 서비스로는 저희가 청소 로봇 같은 경우에는 IoT CCTV 관제도 다 플랫폼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커피 같은 거 드시다가 쏟으면 오염이 되겠죠. 이제 어브노멀 디텍션이 되면 그 공간으로 청소 로봇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사람이 다 퇴근하면은 시끄러운 청소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용자와 공간과 로봇이 서로 잘 이머징해서 이제 교감하고 그걸 통해서 생산 경험을 올리는 이런 시나리오들을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팔 두 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휴머노이드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저희 매장에 토요일이 되면은 커피컵 같은 게 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집어서 안에 있는 내용물은 버리고 뚜껑은 떼고 이 컵만 쌓아두기만 해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강점 중에 하나가 실제 고객 접점에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만든 기술을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데이터를 아카이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목표로는 연말에 요 세미 휴머노이드 폼팩터를 만들어서 저희 직접 매장에다가 고객 접점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데이터를 아카이빙하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로봇들을 가지고 빌딩에 적용을 하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저희 혼자 할 수가 없거든요. 엘리베이터가 통신을 안 열어주면 이제 로봇이 엘리베이터를 못할 거고, IoT에 API가 없으면 저희가 이제 공간에 있는 데이터를 취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컨소시엄을 통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서울시 과제 12억 정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1년 정도 이제 된 거고요. 10대 로봇이 이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이제 오셨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에 오시면 더 다양한 그런 서비스들, 로봇들을 이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국내에는 한 3개 정도의 로봇 빌딩이라고 얘기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네이버 1784고요. 이제 이 네이버 1784는 네이버가 전체 다 기획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앞에는 스타벅스가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로봇은 배달 로봇입니다. 그래서 배달을 전용 로봇 엘리베이터를 타고 단체 이송으로 해주는 그런 컨셉으로 만들어졌고, 다른 로봇은 들어가 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조금 더 이게 진화가 돼서 이곳 성수동에 많은 게 생기고 있고요. 성수 CF타운이 여기고요. 그리고 팩토리 성수 같은 경우는 SK D&D가 주관을 해서 로봇 빌딩이라는 시도를 했고, 주차 로봇, 청소 로봇, 배달 로봇, 그리고 저희 커피 로봇도 들어가 있습니다. 식음료 로봇,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적용을 시켜서 로봇을 공간에다가 적용한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지식 연구이다 보니까 기술적인 내용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공개 가능한 수준에서 저희 회사가 추구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얘기를 좀 오늘 드리려고 이제 준비를 해왔습니다. 저희는 크게 이제 3가지 기술을 핵심 기술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너무 잘 아시다시피 이제 지능형 로봇, 그러니까 로봇이 프리디파인드돼서 if, as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인지하고 인퍼링하고 액션을 취하는, 혹은 모델 기반으로 액션을 취하는 VLA라든지 다양한 이런 시도들이 로봇 지능화 기술이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 관제 기술들, 이건 좀 디지털 트윈 기술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기술들. 그리고 HRI라고 해서
로봇과 사용자가 상호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의 문법들이 아직은 정확하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저희가 스마트폰 시절에는 핀치 제스처 하면 얘가 확대되고, 그 다음에 스와이프를 하면 리로드되고, 이런 문법들이 표준화가 됐는데, 로봇을 충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사용자한테 핸드오버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HRI 분야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저희는 로봇회사에는 좀 드물게 굉장히 많은 그런 투자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엔비디아 아자 sim에서 이제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모델링을 하고요. 모델을 가지고 리얼월드에 있는 로봇에 슬러팅을 해서 다양한 그런 지능형 액션들을 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로봇들에도 다 들어가 있는데요. 아직 많이 쓰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드웨어는 하나로 통일시켜 놓지만 궁극적으로는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시켜서 이벌빙 시키는 그런 전략들을 좀 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모델 쓴 것 중에 좀 재밌는 거는 이런 비정형 오브젝트의 그립 모델인데요. 이제 오브젝트 같은 걸 가져다 주면 어떤 위치를 그립해야 될지를 유선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에 대한 훈련은 이제 가상 환경에서 굉장히 많은 오브젝트들을 짓는 연습을 한 그 아웃풋을 이제 리얼월드에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걸 어디 쓸 거냐? 그냥 프랙티컬하게 쓸 수 있어요. 뭘로 쓸 수 있냐면 카페 가시면 텀블러 갖고 오면 500원 할인해 주거든요. 그런 거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텀블러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담아주시고, ESG죠. 이제 나는 일회용을 쓰지 않고 여기다가 넣고 싶다고 했을 때 이 텀블러를 어디를 잡아서 안정적으로 옮기고 이 텀블러가 커피를 받을 수 있는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어떤 모델들이 이제 서브 모델로서 하나씩 이제 액션어블하게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해보면 에러가 굉장히 많이 나요. 이게 디스텐싱 이런 데서 이게 재밍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재밍 된 거를 얘가 잡아서 흔들고 얘가 그래도 안 나오면은 기법 해버리고 딴 걸 쓴다든지 이제 이런 형태의 에러 코렉션 쪽이 좀 AI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는 것도 이제 폴스 기반으로 판단을 하는데 이게 특정 폴스 이상이 돼서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기법을 하거나 혹은 이제 다음 사람이 기다리면 그냥 가져다 주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디시즌하는 것들도 일부 AI들이 이제 활용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것 중에 이제 VLA 같은 것들은 모든 카페에 사람이 하는 행동들이 저희의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커피를 많이 마시고 얼음을 좀 더 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얼음을 더 달라고 하면 비주얼이 필요한 이유가 얼마나 담겨 있는지를 봐야 얼음을 얼마나 더 넣을지를 판단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랭귀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VLA 기술이 필요하고요. 이제 그런 형태의 저희가 이제 입력, 비전 입력과 그 다음에 스피치 투 텍스트 입력 두 가지를 기반으로 프롬프트를 텍스처랑 비주얼 인베딩을 같이 기반으로 액션을 리턴하는 그런 모델들도 이제 지금 R&D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굉장히 실용적으로 위대한 기술을 위대하지 않게 만드는 게 저희 회사의 비전이기 때문에 일상에서 데일리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다양한 서브셋 모델들을 만들어서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이전트들이 그 형태들로 각각의 섹터에서 역할들을 하고요. 지금 로봇의 혁신 중에 하나가 대부분 시뮬레이션이죠. 그래서 이제 로봇들이 잘 걸어 다니는데 그게 이제 시간과 공간의 방에서 10만 년 동안 10만 개의 에이전트들이 훈련을 한 결과가 이제 굉장히 간단하게 나오기 때문에 리얼월드에 있는 로봇들이 지금 잘 걸어 다니는 건데, 이제 하나의 어떤 그 모델 기반으로 파운데이션 형태로 전체를 다 쓰는 건 저희는 아직은 비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커피를 내리는 이런 행위들은 사실은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프리디파인드 형태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IQ 10이라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낮은 IQ로 이런 일들을 하다가 내가 확인하지 못했던 어떤 어그노멀한 이벤트가 판단이 됐을 때 IQ를 올리는 거죠. IQ 한 80점도 올려서 그때부터는 이제 커뮤니티로 모두 바뀝니다. 그래서 프리디파인드 모드와 커뮤니티 모드 이 두 가지를 스위칭하면서 어떤 태스크를 해결하는 형태로 프랙티컬한 레이어에서 이런 기술들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건 이런 미들웨어 기술이 이어서 다양한 이종 로봇들을 인디펜던트하게 활용을 하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엔비디아 플랫폼 내에서 브레인엑스라고 하는 이런 나름 서틀 오브 파운데이션 모델 같은 거 이제 만드는 거고요. 이제 이런 모델들을 다양한 컴퓨터에 적용을 해서 특정 태스크를 지능형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R&D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디지털 트윈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아까 저희 카페를 그대로 트윈화한 거고요. 저희가 7층에서 커피 4잔을 누군가 시켰는데 로봇은 한 대가 아닐 거잖아요. 한 5대 정도인데 6층에 한 대가 파킹되어 있고 2층에 한 대가 파킹되어 있으면 어떤 로봇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가장 레셔널한 효율적인 방식으로 이게 해결이 되는지에 대한 거를 가상 환경의 디지털 트윈에서 익스플로레이션하고 그걸 가지고 알고리즘을 만든 다음에 적용을 하는 그런 전략이 이제 이런 디지털 트윈 기반의 이제 개발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그런 형태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커피를 드셨으면 저희한테 데이터를 주신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용자의 행동 데이터들, 비헤이비어들을 아카이빙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런 비헤이비어 데이터들은 사실상 시네틱 데이터에서 얻을 수가 없어요. 지금 많은 혁신들, 그러니까 로보틱스 쪽의 혁신들은 로봇을 가상 환경에 넣어놓고 굉장히 다양한 굴곡들을 랜덤 함수로 만들어내죠. 거기서 이제 로봇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넘어질 뻔 하다가 자기가 안 넘어지도록 이렇게 스스로 리인포스먼팅하고 뭐 이렇게 학습하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모델이 만들어주는 건데, 아까 컵 잡는 것도 리얼월드에서 컵 잡는 훈련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제 집에 있는 컵 다 갖고 온다고 해도 100개가 안 될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10만 개가 넘는 컵 오브젝트들이 있죠. 시네틱 데이터가. 그거를 그냥 바닥에 던진 다음에 이걸 집어라고 하면 인간의 시간 10시간 동안 얘는 100만 번 집은 다음에 굉장히 어떤 컵이든지 잘 집는 모델이 나올 거예요. 근데 단 하나 이제 엔비디아의 이런 그 시뮬레이션 플랫폼에도 없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가 뭐냐면 휴먼 인풋 데이터예요. 사용자가 와서 대화하고 상호작용하고 이렇게 팔을 벌렸더니 허깅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했더니 이제 하이파이브를 하거나 컵을 전달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인투이티브한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게 상대방이 잡았다라고 판단한 다음에 이걸 놔야지 안 떨어지는데 이게 어떤 타이밍에 이걸 할지에 대한 것도 사실은 모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가장 빨리 만들고 익스플로레이션하고 확보하겠다가 이제 저희 쪽에 데이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는 이제 하루에 두세 번 가는 카페에서 하겠다가 이제 저희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얻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런 작업들까지 확장을 하겠다라는 전략이고, 이거는 이제 뭐 저희가 만든 건 아니죠. 너무 유명하죠. 알로하 프로젝트라고 해서 로봇의 이미테이션 모델의 굉장히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람이 리더 파워 모델이라고 해서 사람이 움직이는 걸 로봇이 똑같이 움직이게 하는 그런 인터페이스들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사람이 한 10번 정도 이렇게 설거지도 하고 아니면 의자를 책상 안에 이렇게 정리하는 행동들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얘가 그 행동을 이제 묘사해서 하는 거죠. 이제 그런 형태가 이제 이런 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리테일이에요. 나중에 좀 더 크게 보면 오피스예요. 그래서 이제 개개인이 2천만 원짜리 로봇을 하는 시대는 저는 한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사옥에서 한 3천만 원짜리, 4천만 원짜리 로봇을 한 개 정도는 살 것 같거든요. 곧. 그러면 얘네는 뭘 하냐면 퇴근하고 나면 이런 정리 정도, 그 다음에 미팅하고 나면은 컵 두고 가시잖아요. 그런 거 정리 정도. 제 방에서 프린트 하면은 되게 멀거든요. 프린트 가지러 가려면은 그런 것들 가지고 오라고 시키는 정도. 요런 형태의 시나리오는 저는 충분히 가능한 형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오피스, 그리고 리테일, 그리고 마지막에 홈 시장, 이런 형태로 점점 더 진화하는 로봇을 적용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도 이제 홀로노믹 베이스라고 해서 이 각각의 필들이 액티브하게 인일 방식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좀 해석도 높아질 수 있거든요. 제가 닿는 행위라든지 픽업하는 행위 외에 다양한 어떤 리테일이나 오피스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최신 트렌드의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HRI라고 해서 아까 말했던 UX UI, 그래서 사용자 경험, 그래서 어떤 로봇을 가지고 오늘 커피를 한 잔 드셨을 건데 이런 경험이 좀 생소하거든요. 누구한테는 좀 어색할 수도 있고 누구한테는 되게 재밌으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잘 만들 것이냐인데요.
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런 브리딩 제스처를 사실 지구상에 제일 먼저 발명한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은 로봇 회사들이 이제 팔로우하고 계신데 이게 뭐냐면 저희가 로봇을 어떤 태스크를 하고 사실은 공학적으로 보면 에너지 낭비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가만히 두는 게 첫 번째 방식이었는데 이 경우에 태스크의 컨티뉴이티가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용자가 막 이렇게 영상을 찍다가 로봇이 딱 기다리는 순간 커피를 내리면 작업이 끝난 줄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끊어요. 엔지들이. 그러다 갑자기 또 움직이면 막, 이러면서 다시 찍거든요. 왜냐면 자기는 이 전체 테스트를 알고 싶은데, 이제 그런 이제 문제들이 저희가 발견이 되고, 그리고 이제 로봇을 가만히 두지 않고 이렇게 브리딩 하면서 이제 움직이니까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서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그런 효과들이 있었습니다. 공학적으로는 저희가 로스트 기반의 구조를 쓰고 있는데 메인 시스템 로드가 로봇한테 특정 프리퀀시로 핑을 주거든요. 이 핑을 받으면 로봇이 한번 이렇게 브리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통신이 끊기면 얘가 숨을 안 쉬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에러가 나면은 저희 엔지니어들이 현장의 바리스타한테 로봇이 살아있냐고 물어봐요. 진짜로. 그러면 로봇이 죽었어요. 숨을 안 쉽니다. 이러면 이제 통신을 그냥 다시 미국시키면 대부분 해결돼요. 그래서 어떤 시스템의 내부의 상태를 자연스럽게 보이기 위한 그런 형태의 용도로도 이제 어느 정도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HRI라고 할 수가 있고요. 로봇 쪽에서는 이제 어드미턴스 컨트롤이라고 해서 임피던스 같은 걸 조절하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스티프니스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일상에 들어오는 로봇들은 이제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건 애플의 전략인데요. 음악에 맞춰서 춤추는 형태예요. 실제로 저희가 지금 사운드에 액션을 매칭을 시켜가지고 노래가 나오면 리듬을 타는 거를 만들려고 합니다. 굉장히 쓸데없는 것 같지만 저는 사용자 접점에서 사용자에게 어떤 감동을 주는 그런 서비스나 프로덕트는 이런 데서 나온다고 보거든요. 지금 많은 로봇 회사들은 다 팩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효율성에 대한 포커스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사용자 중심 로봇을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형태의 시도들을 이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픽업존 같은 것들도 저희가 발명한 형태고요. 주문자들을 이렇게 묶어주는 거죠. 그래서 바리스 1이라는 사람이 주문했을 때 한 개만 주문 안 하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묶어주고 다음 사람이 오면은 또 다르게 표시를 해주고 그래서 이제 내가 주문한 목적물을 바로 인식하고 이제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것들도 UX, UI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로봇 쪽에는 아직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만들어지지 않았고 문법이 정형화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쪽에도 많은 기회가 있고 학술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쪽 얘기만 좀 그럴 것 같아서 로봇 트렌드에 대한 얘기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로봇이라는 거는 이제 플랫폼의 형태에서 애플리케이션으로 이렇게 진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로봇 팔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회사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로봇 가지고 뭐 할 거냐 이런 게 되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최근에 나온 고객분들 로봇이 네이버 투자가 들어갔고 그래서 AI가 들어갑니다. 이제 비전도 쓰고요. 스펙트로미터 센서도 씁니다. 그래서 마이야드 모델 같은 거 판단해서 가장 맛있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센서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기반으로 고기를 잘 굽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텔스나 이런 건 들어가지 않고 오픈 CV 정도 쓰겠죠. 하지만 어쨌든 AI를 고기 국물에 적용한 재미난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사용자 중심 로봇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즈니 로봇이 실제 디즈니에서 테스트하면서 쓰고 있는데 이런 소셜 로봇들도 크게 펑셔널한 기능은 없고 추종하거나 인사하면 감정 표현하는 이런 형태의 익스프레시니스 로봇인데 이런 것들도 이제 지금 시장이 많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 애플리케이션 영역에 굉장히 많은 로봇들이 나오고 있고요. 아까 말했던 로봇 빌딩 솔루션에도 주차 로봇을 기반으로 여기 이제 팩토리아 성주 같은 경우는 지하 2층을 전부 전기 자동차만 주차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기차를 또 원하는 곳에 주차하는 게 아니라 특정 공간에 넣어놓고 바로 나가면 이제 주차 로봇이
펜트리스 하듯이 이제 이 차량을 이제 주차하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스카이라인 로보틱스라고 이렇게 너무 외적당한 거, 위험한 것들 이런 것들도 로봇 애플리케이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들은 이 로봇을 양산하진 않죠. 그냥 있는 로봇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플랫폼 레이저에 있는 로봇 회사들이 이제 상장이 되고 많이 터졌으면 얘를 가지고 뭔가 응용하는 레이어에서 만드는 시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있으면 알트코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알트코인이 많아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동화의 지능화고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혁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반복되는 업무가 아니라 스스로 학습하고 행동 자체를 인퍼닝해서 변화시켜 나가고 이벌브 시켜 나가는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고요. 이번에 코베리아트라고 지금 1조 정도 되는 회사인데 얘 계속 못 잡고 있거든요. 이렇게 잡다가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스스로 이제 발견해낸 거죠. 이런 거라든지 가장 최근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회사를 만들자마자 제프 베조스를 리드로 6,700억 투자를 받았고 밸류에이션이 지금 3조 4천억 정도 되는 그런 스타트업입니다. 2022년도 만든 스타트업인데 이 영상 하나로 완전 그냥 홈런을 친 것 같아요. 많은 이제 집안일 하시는 분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프리파이트한 게 아니고요. 지금 상황을 보면서 인퍼닝을 해서 스스로 이제 인텔리전스 기반의 액션을 모델 기반으로 진행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빨래기기. 더 이상 하기 싫잖아요. 인류 이제 빨래기기를 펑커링을 해야 되는데 드디어 이제 양팔 로봇을 가지고 빨래기기를 해소할 수 있다. 이런 이제 희망을 주는 영상이고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투자를 받았죠. 예쁘게 하죠. 이게 딱 뒤집고. 그리고 이제 싱글 모드에서 멀티 모드로 바뀌고 있는데요. 이게 센서가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되면 이제 휴머노이드 폼팩터가 되는 거고, 저는 10년 뒤에 휴머노이드 폼팩터의 로봇만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폼팩터들이 생겨요. 폼팩터라는 거는 형상이죠. 그래서 뭐 이런 쓰레기 치우는 조그마한 로봇도 있고, 저희 같이 커피 만드는 이런 베이스의 로봇도 있을 거고, 휴머노이드도 있을 거고, 전투 로봇이라고 해서 이제 강아지처럼 생겨가지고 폭탄 날 것도 있을 거고, 저는 한 수백 개, 수천 개의 폼팩터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건물 외벽 닦는 데는 휴머노이드 폼팩터가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 거거든요. 커피 만드는 것도 저는 가장 효율적일 것 같진 않아요. 휴머노이드가 스타벅스에서 막 이렇게 커피 마련해주면 저는 별로 맛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형태의 진화들이 이제 일어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만 휴머노이드는 기존에 저희가 쓰던 툴들을 다 쓸 수가 있습니다. 키보드도 쓸 수 있고, 문도 쓸 수 있고, 자동차도 쓸 수 있고, 이제 이런 형태 때문에 이제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장에서 대부분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물건을 옮기는 데 있어서 기존에는 AMR 같은 바퀴 휠 방식이었는데 이게 오히려 한계가 있죠. 두 가지가 되면은 다양한 이런 스트럭처에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이제 폼팩터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이거는 어질리티 로보틱스라고 휴머노이드 쪽 폼팩터에서는 가장 프랙티컬하게 실용화가 빨리 된 그런 형태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여치처럼 생겼다고 하는데 이 뒤쪽에 로봇 다리 부분이 이게 사람처럼 생긴 게 아닌 거죠. 저렇게 구성하는 오히려 에너지를 적게 쓰면서 이제 집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되게 효율적인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휴먼 폼팩터를 재해석을 해서 이렇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죠. 이게 이 앵글로 원래는 안 돌아가야 되는데 이 앵글로 이제 돌아가게 만들어서 목도 이제 360도 돌아가는 거죠. 굳이 이제 이렇게 180도가 돌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전략으로 이런 형태의 이제 폼팩터들로 휴머노이드의 형태를 좀 재해석을 해서 다양한 시도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도들이 되고 있고, 이걸 배경에는 아까 얘기했던 그 세 가지의 변화가 가장 큰 베이스고, 가장 큰 거는 이 로봇을 어떻게 지능형으로 만들 것이냐,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로봇과 관련된 이런 모델 AI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더 전 중요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피규어 이발을 보여드리면 이발빙을 하고 있죠. 왜 이발빙을 하고 있냐? 시뮬레이션 안에서
시간적 한계를 계속해서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냥 걷는 것도 지금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리얼월드의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가상 환경에서 수많은 에이전트들을 카피 페이스트를 한 다음에 그 가상 환경에서 훈련을 한 거가 마치 드래곤볼의 실험하고 공간의 방에서 이제 한 1년 정도 갔다 오면 100년 동안 훈련한 것처럼 초사임이 되는 그런 형태의 어떤 기법이 생긴 거죠. 이제 그 기법이 지금의 오염치의 가장 큰 배경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에서 다양한 AX들이 일어나고 있는 얘기를 좀 드렸고요.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